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주요 경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50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1,025명, 해외 유입은 25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탄절 연휴 직후 잠시 세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 선을 넘어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의 상황이 향후 큰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고 주말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1월 3일 동시에 끝나는 가운데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압박이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미국 모더나와 한국 기업의 백신 위탁 생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모더나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제약 바이오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따르면 반셀 모더나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백신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코로나 백신 개발 때보다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더나의 국내 생산과 공급사로 mRNA 백신 위탁 생산이 가능한 녹십자와 한미약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신 원료와 관련해서는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자회사 ST팜이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가운데 내년 1월 미국과 유럽에도 허가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중 일라이릴리, 리제네론에 이어 세 번째로 허가 당국에 사용 승인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40일 이내 검토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월 중 식약처 승인이 나오면 1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예상됩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도 1월 중 허가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도 내년 1월 말경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어제 정 부회장과 총괄 사장의 2,962억 원 규모의 증여세 납부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 주, 5.02%를 분당 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 사장이 보유 주식 50만 주, 5.02%를 용산 세무서에 각각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의 여파로 자동차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쌍용차는 어제 LG하우시스, 보그워너 오창,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등 협력사들과 부품 공급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납품사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해 부품 납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당장은 재고 부품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마저 소진될 경우 내년 초부터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TV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